본 프로그램은 주관적 근거에 의한 주관적 해석이 담긴 주관적 방송이므로 청취자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후가 선정한 콘텐츠 덕선씨 3명입니다. 와우! 와! 오! 아파도 호응은 좀 해봐. 박수는 칠 수 있잖아. 좋아지는 말. 네, 저희는 덕후가 선정한 콘텐츠란 제목으로 앞으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덕후세요? 각자 다 덕후라고 하는 영역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넌 뭔 덕후야? 저는 쟤는 난 뭔 덕후야? 성당 덕후야. 쟤는 성덕. 성당 덕후야. 성덕이야. 쟤는 성덕이야. 성덕이야? 성덕이란 용어가 있지 않나? 성공한 덕후라. 성덕여왕. 아이, 그건 선덕여왕이잖아. 근데 성덕 여왕도 있지 않아? 어 맞아. 성덕여왕도 있어. 그래, 그걸 말한 거야. 성덕여왕이 근데- 뭘 했어? 성은 덕의 기준을 세웠어. 뭐야? 아프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프니까 이해해 주시고. 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라마, 영화,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노래, 노래, 연극 이런 뮤지컬. 책 이런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매주 주제를 정해가지고 각자 이거 이 주제에 맞는 컨텐츠인 것 같다 하는 걸 가져와서 얘기해보고 마지막에 나름대로 랭킹도 매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케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오, 전혀 아닌데. 그래. 흥좀 돋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안 도와주네. 전혀 아니야. 자, 그래서 첫 방송인데 오늘 첫 주제는 잠깐만 자기소개해야지. 맞네. 네, 저는 아메바가 아니라 덕선이입니다. 난 똑같이 눈엣가시. 저는 벌꿀입니다. 헐꿀 목소리야 그거? 벌꿀 성대모사. 벌꿀은 바쁠 틈도 없죠. 왜? 뭔 소리야? 바풀이 없다고? 바쁠 틈 당연히 사이에 바풀은 들어간다는 없지. 줄 알았어. 벌꿀이 바풀 어딨어? 꿀벌은 바쁠 틈이 없다는. 바쁠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는 게 아니라? 아 실제? 맨날 뭐야? 맨날 쉬기만 해서 바쁠 틈이 없어? 네. 다 바꿔.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 아니야 벌꿀로 할게요. 오케이, 벌꿀.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였죠? 첫 번째 주제는 시청률이 낮았지만 정말 퀄리티가 좋았던 드라마입니다. 오, 시청률이 낮았지만 퀄리티가 좋았던 드라마.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시청률이 낮은 거면 어느 정도가 낮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즘은 약간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보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시청률이 안 나면 한 5%, 많이 나와도 15%이 정도 아닙니까? 15%면 대박이죠. 그쵸. 그렇지. 15%만 넘어도 그런 기준에서 옛날에는 제가 조사한 거면 김삼순 같은 경우는 50%더라고요. 50%. 그럴 때에 한 10% 정도면 거의 안 나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옛날 제 생각. 기준에는 예. 옛날에 예상나오나? 11% 나왔다 하면 저건 재미없다라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11% 나오면 그러면- 저거 재밌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는 10% 이하면 나쁘지 뭐라 해. 뭔 소리 하네.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11%면 대박. 대박. 대박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박까지는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뭐, 평타 정도 탔다. 망한 본전. 건 아니다.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그거는 뭐 그거는 드라마마다 다르겠지만 드라마마다 다르죠. 그럼 어쨌든. 예전에는 10% 정도로 최근에는 5%. 5% 5%. 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 1% 이하. 1% 이하. 뭐 요즘 케이블은 뭐 10% 나오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서 그때 당시에 좀 시청률 망했다고 평가되는 걸로. 근데 제가 딱 조사한 거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매니아층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한국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저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이게 보기 힘들거든요. 어떤 드라마죠? 제가 소개할 드라마는 부활입니다. 부활. 혹시 봤나요? 봤나요? 진짜 재밌게 봤어. 봤어? 저는 안 봤어요. 부활이라는 와, 나는 거기에서 그 1인 2역 나오는 거잖아. 1인 3역이야. 3역이야? 나 소름 돋았잖아, 처음에. 쟤네 쌍둥이인 줄 알았어. 그치. 잘 몰라가지고. 이게 연출이 박찬홍,
극본이 김지우. 딱 이 두 분이 복수 3부작을 쓴 대한민국의 탑5 누구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엣가시 차트 탑5. 근데 이때가 이걸 선정한 이유가 동시간대가 바로 내 이름은 김삼순. 완전 대진운이 안 좋았네. 최고 시청률 50.5%. 부활이 평균 시청률이 8%. 생각보다 그렇게 낮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에 근데 김삼순이랑 비교 당하면 김삼순 효과라는 게 증명된 게 김삼순이 종영하자 15%까지 갔어요. 마지막 회는 22.9. 뭐 잘 나왔네 드라마가. 시청률이 나쁜 게 지금 아니네. 망한 드라마 뿐만이 가져온 거 아니네. 맞아요? 근데 완전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건 맞아. 김삼순만처럼 잘 모른다 이거죠. 인식이 김삼순만큼 없다. 모른다. 김삼순한테 완전 밀리긴 했지. 김삼순은- 김삼순보다 훨씬 재밌는데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건 김삼순 개인 안 차이니까. 봤다며. 그냥 아니, 개인 차이니까. 잠깐 봤었지. 한 20분 보다가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다 하고 채널 돌렸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뻔한 얘기지만 그때는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부활이요? 아니 김삼순 그쵸. 그때는 그런 시초 아닌가 거의? 트렌디한 드라마의 시초격이죠. 그리고 그래서 악역 그때는 없는 보면 50%가 이해가 되는 부활은 최저 시청률이 어느 정도예요? 6% 정도? 거의 안 봤어요. 완망이다. 완망은 뭐야? 완망. 완망은 들어봤어도 완망이네요 진짜. 아 그래? 난 완망이라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드라마의 일단 최초의 엄태웅의 발견 1인 3역 진짜 엄태웅이 이제 엄정화 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벗은 게 딱 이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탄탄한 스토리가 제가 선택한 기준입니다. 이거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하면 드라마의 시작은 한 관광호텔의 사장이었던 임대식의 살인사건으로 시작해요. 죽었구나 사장이. 근데 이거 별로 경찰은 그래서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해요. 하지만 주인공인 서하은 이 엄태웅 역할 중 하나 아 오케이. 엄태웅 1. 타살이라고 주장해요. 네. 그 용의자로 최동찬이라는 인물을 지목하고 근데 비리 경찰 누명을 쓰게 돼요. 권력에 의해서. 뭐 어쩌다 보니까 그 와중에 자신의 출생과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인 유신혁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신혁이 두 번째 엄태웅 역할. 두 번째 엄태웅. 신혁은 근데 형은 죽은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만나게 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죽었고 찾던 진실이 뭔고 그리고 왜 그 둘이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찾으려고 합체를 해요. 거기 표현이 있어요. 합체한다고. 오.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음 문장을 말씀드리고 말할게요. 근데 그렇게 찾다가 그 아버지를 죽게 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신혁이 죽어요. 그때 대사가 그거예요. 이때 원래 하은의 이름은 강혁이었고요. 아 이제 강혁과 시경은 하나다. 합체한다 이거예요. 혹시 여기 반전이 있나요? 반전? 네. 뭔 반전이요? 이 합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의 반전이 아 없는데요. 네. 사실 허상의 인물이었다. 있죠. 내용 근데 이것은 스포일러라. 강혁이 이제 하은이 복수를 하려고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복수를 하려고 신혁인 체를 해요 이제. 그래서 합체했다고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2역도 되는 거예요. 왜 근데 3역이냐? 그것도 3역을 생각했어. 신혁인 척하는 강혁. 제가 말했던 반전이 이거였어요. 아. 신혁인 척하는 강혁이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하은, 강혁, 신혁인 척하는 강혁. 오케이. 하은이 원래 강혁이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은 역은 강혁, 신혁인 척하는 강혁 아니야? 그러니까 하은은 강혁하고는 완전 새로운 정체성. 경찰. 강혁은 원래 신혁의 형. 그리고 근데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면서 없어진 자. 신혁은 동생. 그러니까 실제 인물은 두 인물이고 그쵸. 정체성으로 보자면 새 정체성이 그쵸. 있다는 거죠. 되게 복잡하네 드라마가. 정리 잘해주는데? 엄태웅 원톱 드라마예요? 거의 그렇죠. 여자 주인공은 따로. 한지민이 주인공인데 한지민. 한지민 연기도 장난 아닌데 여기는 엄태웅의 그 파괴력이 너무 세가지고 거의 원탑 주인공 같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요 캐릭터는 일단 엄태웅과 그 아버지를 죽게 한 권력층들
그리고 한지민인데 사실 엄태웅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웃기는 게 여기 김윤석도 나와요. 김윤석. 오. 그 하은의 정체를 아는 사람으로 김윤석이 나오는데 여기 되게 짱짱해요. 지금 다시 보면. 옛날 드라마 보면은 진짜 지금은 유명해진 사람들이 되게 단역이나 조용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되게 젊던데. 되게 그래? 잘생겼어. 원래 잘생겼잖아요, 김인성. 멋있어. 그래서 복수 3부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로.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니까 생략을 하는데 아무튼 복수와 제가 이 영화를 이 영화가 아닌데 드라마를 좋아하는 큰 이유는 이게 복수만 다루지 않아요. 용서라는 테마를 다루거든요. 같이. 네. 복수와 용서. 네. 굉장히 상반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복수를 마지막에 약간 스포일러인데 복수를 하는 상황에서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와요. 오. 복수를 해야 되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상황하고 창충이 되는 거죠. 딜레마. 되게 재밌어. 이래서 진짜 이게 잘 쓰기가 어려운데 자기 되게 진짜 잘 썼나 썼지. 보네요.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되는데. 작가님이 누구시라고요? 김지우. 그리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대사 하나 뽑았어요. 오. 네. 딱 그거예요. 하은이 신역인 척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지민이 그거를 대충 눈치를 채겠죠? 그런 상황에서의 대화예요. 이거 내가 연기해야 되는 건데. 여자 역할 해서 한번. 내가 한지민 해볼게. 오. 괜찮네, 괜찮네. 그러니까 몇 번 말해요. 난 유광혁도 아니고 서한도 아니라고. 난 유신혁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믿는 겁니까? 이건 형 거니까 돌려줄게요. 내 게 아니니까. 형 거니까 돌려줄게요. 묻지 않을게. 오빠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순 없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묻지 않을게. 오빠가 이렇게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마워. 이런 맘 갖는 거 여기 감정이 없어. 유신혁 씨한테 너무나 미안하지만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고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나 아니라고 하잖아.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알았어. 오빠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아이씨. 나 내 장면 기억났어. 그러면서 기억났어. 포옹하잖아. 그 오빠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에서 터졌어. 나는. 맞아. 왜? 그게 중요한 대사지. 그래서 왜 오빠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거잖아.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그 복수에 불타는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또 연결이 돼요. 마지막 결말에. 마지막 장면 기억납니까?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 그런 게. 이걸 왜 기억 못하지? 기억이 안 나. 역정이야. 그 있잖아. 진짜 너무 어릴 때야. 막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 장면. 유리창 있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안 맞네. 근데 드라마가 오래되면은 그래. 내용도 제대로 기억 안 날 때가 많아. 근데 나는 딱 그 몇 장면은 정말 잊혀지지가 않거든. 마지막 장면이랑.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 이런 건 또 오 다음에 마이 갓. 이런 건 또 다음에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 좋은 엔딩 막 이런 거. 그치. 괜찮다. 이거 또 갖고 와야겠다. 안 돼, 그건 안 돼. 아무튼 이게 부활이고요. 네. 네. 두 번째가 마왕. 복수국 두 번째. 두 두 번째. 마왕. 똑같은 연출 박찬홍의 극본 김지우. 거기에 주인공도 역시 엄태웅. 염태웅이고 이번에는 주지훈이 나오죠. 그렇죠. 궁으로 떴잖아요, 주지훈이. 그거 바로 차기작. 그래서 저는 너무 궁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파격적인 선택이었네요. 근데 로맨틱 코미디 다음에 바로 이런 복수고. 장르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궁 만화책도 재밌게 봤었는데 난 주지훈이 너무 싱크로를 잘 맞다고 생각했거든. 너무 좋게 봤는데 거기서 또 김지우 작품에 또 나와. 주지훈 빠돌이. 하지만 마약해서 사라졌어.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지. 다시 나오긴 하지만 요즘. 근데 이때는 김삼순 같은 강력한 경쟁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평균 시청률이 7%밖에 안 돼요. 동시작이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마녀유희.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요. 한가인 나온 거. 네. 그게 한 15%. 그리고 근데 다른 작품도 15%. 다른 작품 보였는데요. 안 조사했는데. 아무튼 좀 철저히 해오세요. 동시간대 꼴등. 네. 근데 시청률은 비슷해요. 부활이랑. 거의 7, 8%. 하지만 저는 부활보다 솔직히 마왕이 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딱 그 주제가 딱 담겨 있거든요. 이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12년 전부터 국회의원의 아들인 강호수가 엄태웅 어떤 친구를 죽여요, 칼로.
그 친구의 동생이 오승하, 주지훈. 그때 그 광경을 환영처럼 우연하게 본 게 신민아, 서혜인. 그렇게 셋이 묶여 있는 거예요. 신민아는 환영이에요? 아니면 환영처럼 환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로를 보는 사람인데 그 환영같이 본 거야. 그거를 본 건데 그냥 환영처럼 기억하는 거지. 이때 강호수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백으로 풀려나요. 아까 형이 죽은 오승아. 이게 아버지는 일찍 여의고 어머니랑 형이랑 가게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되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가지게 된 이야기예요. 다시 12년 현재로 와서 강호수는 경찰이 돼요. 오승하는 변호사가 되고 오승하의 복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드라마의 내용. 그 시작이 강호수가 오승하의 형을 죽인 사건의 변호사였던 권현태라는 인물을 죽임으로써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아까 과거에는 강호수가 오승하의 형을 죽였잖아요. 근데 현재에서는 오승하가 복수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건을 쫓는 게 강호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이었던 사람이 현재는 악이 되고, 과거에는 악이었던 사람이 현재는 선이 되는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주제가 이게 이런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거 이게 계속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정말 저는 와 이게 진짜 누가 선이고 악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그 느낌. 아 마지막 진짜 그 화면 장면이 와 그거 진짜 이때 눈물은 안 나는데 눈물 흘릴 딱- 내용은 아니지. 딱 내리에 박혔어. 셀이 괜찮다. 그리고 주제가 또 되게 1화의 명대사가 엄태웅의 명대사였어.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 나쁜 놈과 나쁜 놈 잡는 착한 놈. 이게 앞으로 있을 딱 선과 악의 교묘한 이분법의 드라마를 딱 암시하는 그 대사라고 딱 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소름. 좋네요. 각본이 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저는 이 드라마를 사실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아 맞아 리메이크가 그 얘기 안 했다. 됐잖아요. 마왕이라는 작품이 이제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때 주인공이 지금 일본에서 엄청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아라시 멤버인 오노 사토시랑 또 자니스의 엄청 잘 나가는 배우인 이쿠타 토마가 해가지고 또 되게 화제성이 높았던. 시청률 좋지 않았어 일본에서? 아니요 그렇게 좋진 아, 않았어요. 좋진 않았어요. 근데 좀 저는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그치.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강력했어. 주지훈이라는 캐릭터가 엄청 세지. 되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 얼굴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할 수 있는 얼굴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악할 수도 있는 맞아, 얼굴인데 이 오노 사토시라는 배우도 사실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이긴 한데 그 체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애 같아 애 같아. 그 네. 귀여워. 맛이 살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그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아져 버리다 보니까 약간 좀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귀여워 복수가. 근데 일본 드라마 자체 그 아, 약간 맹소적인 연출 같은 거는 좋았었어요. 맞아. 감정이 분위기는 없어요. 훨씬 더 잘 살아. 좀 네. 오노 사토시는 괜찮았거든. 그래도 연기 변신이 그 친구가 그 작품의 첫 주연이었어요. 근데 기존의 이미지랑 확 다른 이미지를 나와가지고 맞아. 사람들이 되게 가능성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받았지만 이쿠타 토마는 그 전에 했던 역할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 열혈 형사, 열혈 캐릭터라는 거에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이중성을 잘 못 담았어. 이게 엄태웅이 1인 3역도 한 사람이잖아. 그 정도 경력이 없으면 이중성을 못 해. 맞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이게 마왕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드라마가 약간 현실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전 잘 눈에 안 가더라고요. 현실을 반영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되게 이거는 마왕은 진짜 현실과 다 있어요. 그 생활의 사회의 모순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주지훈이 변호사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의 약점을 이용해서 복수를 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엄태웅, 강호수의 아빠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약자를 짓밟고 아들의 산의를 그렇게 무마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모순이 이런 게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가 제 기준에 좋은 드라마는
이렇게 사회에서 생각해 볼 거를 던지는 작품들이 되게 저는 좋아요. 또 어떤 게 있죠?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뉴스룸. 마돌이. 뉴스룸이 되게 언론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명대사 하나 있는데 외우고 다녀. 뭔데요? 뉴스란 무엇인가? 바로 그 유권자들에게 선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알았어. 그리고 또 있어. 언론은 중립을 따져야 된다고 하는데 기계적 중립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쪽을 다루니까 이쪽도 다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쪽을 더 다뤄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참언론이네. 그거네. 경사진 곳에 있는 저울.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일단 준비한 내용이 단데 제가 아직 그 3부작의 상어가 있거든요. 김남길 나오고 손예진 나오고 이건 제가 아직 다 못 봤어요. 이거 다 봤어야 되는데. 상어도 그렇게 평이 저는 그 이전의 드라마 맞아요. 그 욕 많이 먹었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저는 한 2화 정도에서 접어가지고 나도 4화. 상원 최근작이잖아. 그나마 최근작. 그나마 그치. 최고죠. 근데 김남길은 진짜 멋있어. 김남길의 복귀작이었죠 그게? 네. 제대를 하고서 나쁜 남자로 김남길을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몰입이 안 됐어. 보긴 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게 있어. 두 분이 한 거. 오, 최근에. 기억. 기억. 두 글자 성애자인 것 같아. 부활, 부활, 마왕, 마왕. 상어, 기억. 기억도 사실 보면 복수극이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도 다 못 봤어. 근데 여기서 준호 나오다. 준호. 연기 진짜 잘해. 약간 팬 됐어. 나 연기 잘하는 얼굴 좋아. 준호. 근데 약간 연기 잘하는 애들 보면 그 얼굴에 너무 잘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 준호도 약간 주지훈과인 게 맞아. 걔도 약간 선할 땐 선하고 악할 땐 악할 수 진짜 있는 다양한 애라서. 표정이 되는 얼굴이 연기를 오래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는 김수현도 그렇고. 그렇고 김수현도 보면 되게 잘생겼는데 그 얼굴에서 뭐 하나를 딱 얘는 이런 형이다라고 규정을 못 하겠어. 김수현 같은 경우는 그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맞아, 김수현과 그거 좋지. 드림하이의 김수현이 완전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완전 그리고 드림하이 내에서도 다크 삼동이랑 원래 삼동이랑 그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참 좋은 배우인 것 같아요. 축복이야. 그런 김수현은 얼굴이 뭐- 축복이야. 은밀하게 위대하게 위해서는. 그건 망작이잖아. 오, 재밌는데? 재밌는데. 또 최근에는 저는 류준현이라는 배우가 그런 맞아, 배우가 맞아. 되기가 충분한 것 유준열 같아요. 그거 소셜포비아의 양계. 응. 진짜 연기 진짜 양계라는 캐릭터를 보다가 완전 달라. 응팔의 정환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뜨고 나서 다시 양계 같은 캐릭터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최근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가 왠지 하나 유준열이면?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 조폭역으로 나오거든요. 어. 이번에 들어가는 그거? 영화가. 조인성이랑 맞아. 같이 하는 영화. 그거에 인터뷰 봤었는데 주인공 상관없이 좋은 역이면 간다. 음. 어제 조진웅 JTBC 뉴스룸 나와서 그 얘기했었는데 자기는 주인공에 목매지 않는다. 근데 사냥 이번에 나왔잖아. 주인공에 목매서 망한 것 같아. 망한 영화잖아. 진짜 재미없다는데 그거. 말이 좀 재미없대? 달라서 벌써 웃기긴 해. 개봉했구나. 평점이 1점 몇이던데. 그거 평가가 이랬어. 안성기 친인척, 조진웅 친인척 아니면 재미없음. 이런 거. 그 예고편도 재미없어 보이더라.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